현대소설 6번이요? 차나 한 잔? 너 이 차나 한 잔이 무슨 의미 같아? 좀 비슷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왜 가끔, 왜, 보통 차나 한 잔은 뭐냐면, 차나 한 잔. 맞아. 저희 차나 한 잔 할까요? 요런 의미거든, 얘들아. 근데 원래 이게, 이 책에서는요, 이 차나 한 잔이라는 의미를, 차 한 잔의 의미를 두 가지로 좀 나눌 거야. 우리 전통사회에서의 차나 한 잔의 의미는 당연히 플러스.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차나 한 잔은 약간 이거 마이너스로 갈 거거든요, 얘들아. 이게 뭐냐면, 그냥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 전통사회에서의 차나 한 잔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 약간 뭐 어색한 사이더라도 차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담소를 좀 나누다 보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보통 전통사회에서 차나 한 잔이라는 말은요, 그 사람이랑 뭔가 인간관계를 좀 진솔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쓰는 말이고, 그럴 때 갖는 시간이야.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서의 차나 한 잔은 뭐냐면, 약간 내가 쟤한테, 너 숙제 안 했어? 오늘 시간 되니? 나와봐. 선생님이랑 이따가 차 한잔 하자. 이런 거야. 내가 쟤한테 뭔가 오늘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직접 대놓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 거야. 그럴 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들로 표현하는 말이 뭐야? 왜 차 한잔 하자. 일로 와봐. 너 일로 잠깐 와봐. 이런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요래서 이 차 한 잔의 의미가 이렇게 많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 요즘 사회에서는 변화해가고 있다. 이게 이 김승욱 작가 하면 진짜 유명한 작품 뭐 있니? 김승욱의 무진기행이라는 작품 있지. 그게 진짜 유명한 작품이거든, 얘들아. 그리고 요 작품은 김승욱 작가가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어. 인터뷰에서 이거 내 약간 아니요. 자, 그러면 봐봐. 살아계세요라고 얘기해야 돼. 자, 보자. 이 차 한 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주인공,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시점이 자꾸 이렇게 좀 시점에 대해서 낼 만한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볼 거야. 이 나가 있어, 나가. 그 나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만화 작가야. 요즘 시대니까 그 웹툰 작가 해가지고 굉장히 막 선망 높은 직업이지. 옛날 시절에는 어떠니? 좀 별로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만화 작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중요하지 않은 역할의 직업인 거야, 얘들아. 근데 또 하필이면 이 만화 작가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냐면은 신문사. 그럼 얘들아, 신문사에서 만화 작가는 어때? 진짜 별로야. 약간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되는 사람, 언제든지 도태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신문사에 만화를 이제 연재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신문은 매일매일 발간되는 거잖아. 그날분의 만화를 그려갖고 원고를 갖고 가면 그날분의 돈을 맨날 받는. 신문사 입장에선 어때? 갖고 오면 바로 돈을 줘야 돼. 솔직히 저 만화? 좀 없어도 그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나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 신문사뿐만이 아니라 뭐 어린이 신문에도 만화를 연재하고,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아톰을 그려, 아톰. 그래서 어린이 신문에도 만화를 연재하고 또 어디다가도 만화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연재해서 조금씩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적 생활이 좋지는 않아, 얘들아. 알겠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신문사에서 자기가 얘들아 신문에다가 만화를 연재하면 그 신문을 볼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부터 내 신문에 내 만화가 자꾸 빠져 있는 거야. 그 얘들아, 내 만화가 자꾸 빠지면 내 기분이 어때? 빡침과 함께 좀 불안하지 않겠어? 자꾸 내게 빠져 있다라는 거는 내 입지가 줄어든다라는 거니까 혹시 나 이러다가 잘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도 알고 있어. 자기가 이 신문사에서 만화 작가로서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직업이라는 거를 알아. 그래서 항상 불안해. 그래서 항상 배가 아파. 배가 아파서 설사기가 있어. 여기서 되게 중요해, 얘들아. 배 아리를 하고
설사기가 있다라는 거는 현대인의 어떤 불안한 생활에서 오는 그 불안한 심리가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이해됐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머리 아파요. 너희도 막 그런 건 뭐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뭐 소화가 안 돼요.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듣잖아요. 이해됐니?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맨날 배가 아파.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신문사에 찾아가. 그날도 그날 분의 원고를 그려가지고 가. 그래서 이제 그 편집부장, 문화부장이라고 나와요, 여기서는. 문화부장한테 가서, 아, 근데 요즘 내 만화가 자꾸 빠지던데?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만화, 그날 갖고 온 만화를 이 문화부장이 막 봐. 열심히 보면서 깔깔깔깔 웃어. 아, 역시 걸작이군. 이렇게 얘기해. 근데 만화는 맨날 빠져. 그 사람도 알아. 여기서는 나라고 안 나오고 일단 그라고 나와. 그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그도 알아. 얘가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라는 거. 자기 만화 별로 재미없어 하고 별로 가치 없어 하고 그래서 맨날 툭 하면 빠지고 이걸 알아. 알지만 아 역시 걸작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통해서 그나마 조금 자기 정신승리로 아 그래도 잘리진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제 만화가 좀 잘려요. 자꾸 안 나와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문화부장이 아 요즘에 좀 이렇게 기사 폭주가 있어. 기사 폭주가 뭐냐 중요한 이슈가 많아서 기사가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실을 기사가 많다 보니까 만화에 내줄 분량 지면이 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핑계를 대는 거지. 근데 그거 핑계라는 것도 얘가 알아야 얘들아. 알겠죠? 그리고 나서 있는데 얘가 좀 이제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화부장이 얘기를 하는 거지. 뭐라고 얘기할까 문화부장이? 너 시간 있으면 같이 차나 한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너 이제 더 이상 너의 만화 우리 신문사에 필요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여긴 나오지 않지만 이미 이 신문사에서는요. 이 사람을 대체할 만화를 구해놨어. 뭐냐면 그 미국 쪽에서는 미국에 있는 작가들이 만화를 그려서 대량으로 복사하고 인쇄하고 돌리는 거야. 그걸로 이 사람의 만화를 대체할 거를 해놓은 거야. 왜냐면 싼 값에 만화를 실을 수 있으니까 저 사람보다 훨씬 어때요? 효율적인 거지. 그래서 이 세대는 이것도 너희가 알아야 돼. 이때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시하는 거. 경제적 효율성을 제일 우선시하는 거. 경제적인 효율성을 제일 우선시하는 시대에서 이 사람의 직업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직업인 거예요. 이해됐니? 그걸 얘도 알고 있어. 그래서 항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뭐가? 배가 아파. 설사기가 있어. 이해됐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나 한잔 할까? 근데 여기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 얘기 지금부터 잘 들어. 차나 한잔 할까요? 이렇게 데려가. 데려가서 이제 차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이제 문화부장이 저 여기서 첫 번째 문화부장 얘가 이제 원래 이랬던 원래 신문사 갈게요. 원래 신문사 문화부장이 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꺼 그렇게 되게 재밌던데 그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재밌게 쓰는 거야? 뭐 이렇게 너스레를 떨어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재밌게 써? 그랬더니 뭐 제가요 뭐 딴 건 아니고요 사람들을 재밌게 하는 그런 방법을 좀 몇 가지 알아요. 이렇게 쓰면 좋아하고요 저렇게 쓰면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좀 몇 개 해. 그러니까 딱 문화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있잖아 요즘은 그런 방법들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웃기는 만화를 잘 그리는 건 또 아니더라고. 또 이렇게 멘트를 쳐. 이 멘트 지금 누가 치는지 잘 기억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꼭 그런 방법들을 몇 개 안다고 해서 좋은 만화를 그리는 건 아니더라고. 했을 때, 그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나 미역국이라는 얘기구나? 요렇게 생각해. 미역국이 무슨 뜻이야? 미역국은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 우리 뭔가 뭐 떨어지고 붙는 시험에 있어서 미역국 먹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져. 미역이 미끄러운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미끄러졌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나는 여기서 잘렸구나 해고됐구나 이거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봐봐. 여기 원래 신문사에 있던 문화부장이에요. 원래 신문사에 있던 문화부장이랑 다른 거 이해됐어 얘들아? 요 사람이랑 이해된 거 뭐야? 야, 그런 거 몇 가지 안다고 해서 좋은 만화 그릴 수 없어. 이걸 듣고 나서 나는 뭐 먹었다. 나 미역국이란 소리구나. 그러니까 미역국이란 소리는 뭐다? 나 해고당한 거구나 하고 알게 된 게 첫 번째 일로 일어난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야. 그럼 지금 얘가 여러 군데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데 한 군데 지금 밥줄이 잘린 거잖아. 그럼 얘 지금 와이프도 있거든, 얘들아. 그럼 먹고 살려면 다른 데 신문사를 또 뚫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신문사를 찾아가. 근데 그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게 다른 신문사야. 근데 타 신문사도 문화부장이 나와. 딱 헷갈릴만 하죠? 이 문화부장은 하나 얘기하자면 키가 작다, 얘들아. 알겠죠? 이렇게 특징 하나 잡을게요. 이 문화부장한테 가는데, 요 신문사는 근데 좀 소문이 나 있어. 너무 이렇게 자꾸 협소해서 이런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렇게 투자를 잘 해줄 수 없는 곳이라는 게 평이 나 있어, 이미. 하지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래도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해? 하나 한 잔. 왜? 말하기 껄끄러운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인간관계를 위한 얘기가 아니잖아. 껄끄러운 얘기 해야 될 때 쓰는 말이라니까. 차나 한 잔이. 이해됐어요? 차나 한 잔. 해서 이번엔 누가 권유한 거야, 차나 한 잔은? 그가 권유한 거다, 얘들아. 알겠지? 그가 권유해서 차나 한 잔 하러 갔어. 근데 이 문화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신문사 사장 좀 죽여줘야지.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 좀 부탁해. 이런 쓸데없는 막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이 문화부장이요, 차값을 먼저 계산을 해버려. 얘들아, 차값 계산하는 게 무슨 뜻이야? 여기 이 자리 그만 끝내고 일어나자. 이 자리 그만 끝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야, 지금 차를 누가 먼저 먹자 그랬지? 그가 먼저 먹자 그랬어. 그럼 누가 원래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가 돈을 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했어? 우리 돈 안 쓰는 우리 신문사 사장 좀 제발 네가 좀 죽여줘라 하고 차값을 계산하고 나간 거야. 그럼 뭐야? 그 자리 그냥 끝났다라는 거지. 그래서 되게 무안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잘 이해해야 돼. 타 신문사 키가 작은 문화부장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신문사 사장 좀 죽여줘.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이 뭐야?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는 농담 따먹기나 하고 앉아있는 거야. 자기는 정말 생사가 걸리는 얘기를 하러 온 건데, 얘들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뭘 계산해요? 차값을 계산을 해버리고 가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얘는 얼마나 그럼 이 비굴한 일을 겪었어, 얘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장면. 자, 세 번째 장면은 뭐냐면 얘가 이제 선배를 만나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와. 근데 여기가 문제인 거야. 왜 선생님이 이걸 신경을 좀 썼냐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먼저 나와. 됐지? 술을 마시는데 잘 봐. 선배한테 오늘 자기가 겪은 이 얘기를 해.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이 생각을 하면서 말로는 얘가 했던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게 서술이 막 뒤죽박죽이야, 얘들아.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요거 이따가 구분 잘 해낼 거예요, 우리는요. 선생님이 뭐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선생님이 얘한테는 네모 박스를 쳐놨고요. 얘는 우리가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어요, 본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다른 문화부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말은 다른 문화부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거 뭐냐면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구간 자기 입장에서 인물의 목소리로 말을 그냥 해버리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은 하늘 색깔로 현관펜도 쳐놨어요. 거기 또 볼 거고요. 자, 또 하나.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면 갈게요. 선배랑 술을 먹으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네 번째 장면은요. 좀 취해서 이제 집에 돌아와. 집에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엄청 사랑스러워. 되게 가난하지만 남편을 굉장히 존경하고 남편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되어주는 와이프야, 얘들아. 근데 그 와이프랑 대화 나누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도 좀 중요해서 그 장면은 조금 이따가 이 헤비한 내용들 다 처치하고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해되니? 여기까지는 요 내용까지만 조금 하면은 조금 나을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대충 내용 했으니 거의 다 했어요, 내용. 그럼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도 그는 설사 때문에 일찍 잠에서 깨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배가 끓으면서 벌써 항문이 옴찔거려서 견뎌낼 수가 없었다.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자, 계속할게요. 그러니 항문이 옴찔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휴지를 챙겨두고 변소에 갔다. 어제 먹은 설사약이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한 모양이다.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배앓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노란색 갈게요. 기름진 것을 먹은 것도 없었어. 있었다면 좀 심한 심리의 긴장 상태. 신문에서 자기의 연재 만화가 요 며칠 동안 이따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쁜 예감으로 불안해했었기 때문이다.
재미가 없었던 것일까 하고 생각하며 그래도 여전히 그날분의 만화를 그려가지고 가면 문화부장은 여느 때와 똑같은 태도로 만화를 받아서 여느 때와 똑같이 열심히 보고 여느 때와 똑같이 아주 웃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이고 껄껄거리고 아주 좋습니다. 걸작입니다. 하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문화부장의 태도에 다분히 과장이 섞인 것이라는 걸 보면서도 역시 겨우 안심을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근데 오늘치가 빠졌더군요. 여기서 오늘치가 뭐야? 오늘치 신문에 제 만화가 빠졌더군요. 이 뜻이야. 그러니까 뭐야? 걸작이라는 평가와 상반된 반응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문화부장은 안경을 벗어서 깃을 닦으며 그것은 기사가 오늘 아주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거 핑계라는 것도 알아? 하고 간단히 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서 그는 자신을 암시시켜가며 데스크 위에 흐트러져 있는 경쟁지들과 일본에서 온 신문들 그리고 통신사에 배달된 유인물들을 대강 훑어보고 나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면 또 만화가 빠뜨려진 채 배달되곤 했다. 오늘도 기사 폭주 때문일까 하고 문화면을 살펴보면 대단한 기사들이 실린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그건 만화가 꼬박꼬박 나올 때 그간 기사 폭주가 없었단 말인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자, 여기는요 필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얘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이나 이유들이 다 본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얘들아. 이거 필기 다 상세히 보시면 다 이해가 갑니다. 중략 부분 읽을게요. 예감처럼 결국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 차나한잔 이 부분이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빠진 거야. 근데 이 뒷부분에 나와. 예감처럼 결국 그는 신문사에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문화부장은 그에게 차나 한잔 하자며 다방으로 내려가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넨다. 그는 다른 신문사에서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가지만 그곳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선배 만화가 김 선생을 만나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는 말했다. 남들은 제가 정훈이 뭐냐면 얘들아 선생님 봐봐. 군인이면 뭘 해야 되지? 군인으로서 본질적인 일. 총 쏘고 나라를 지키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정훈이 뭐냐면 약간 군인들을 교육하는 일. 그러니까 정훈이라는 건 군인으로서 본질적인 일이야? 아니면 조금 본질적인 일이 아니야? 그치? 저 만화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 만화가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는 일이지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들은 제가 정훈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말이에요. 총대를 지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군인 기분이 안 났거든요. 뭐야? 군인으로서 본질적인 일을 안 했다는 생각이야. 그는 취해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아마 그때 총대를 쥔 사람들 뭐야? 본질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안정된 직장에들 앉아있겠죠? 저는 항상 만화만 붙들고 만화 필기 한번 갈게요. 경제적 효용의 관점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도태되는 일을 말해. 본질적이지 않은 일, 그쵸? 남들은 편하려니 하고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전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른다. 그래서 계속 노랑 색깔 부분 뭐예요? 그 불안감 때문에 배가 아프죠. 그럴까? 김 선생이 말했다. 술이 없으면 말이야. 그들은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술이 없으면 말이야. 인생이란 말이야. 또 나오는 거. 이거 그냥 다 잡담 소리야. 다른 사람들. 알겠죠? 뒤로 넘어갑니다.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잘 봐. 여기 내가 네모 박스 해놨지. 그럼 여기 지금 네모 박스에 있는 문화부장은 어느 문화부장이야? 원래 일하던. 얘가 잘린. 이해됐지?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다. 이해돼 이거 지금? 괜찮니? 이거 섞였다.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을 웃기는 방법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만화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눈을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근데 찻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짝달만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한하게 해줬지. 이거 속마음이야.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런 거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되져달라는 기조를 해달라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얘들아 지금 이 부분 이해되니? 이 부분 뭐냐면 내가 네모 따로 읽고 동그라미 따로 읽어볼게. 얘가 지금 속으로는 누구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따로 찾아간대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말로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선배한테?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봐봐. 얘가 지금 1번도 하고 2번도 했지 오늘. 근데 선배한테 차마 2번까지 얘기한 건 좀 자존심이 상했을까? 1번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선배한테는. 선배한테 1번만 얘기하지만 얘가 진짜 재수없는 날인 건 2번까지 겹쳤으니까 더 비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속으로 뭐까지 생각, 말로는 선배한테 1번 얘기만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슨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야?
2번 일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 속마음을 우리한테 지금 교차해서 들려주기 때문에 여기 진짜 헷갈리는 부분. 여기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잘 들어와, 얘들아. 알겠지? 자, 선생님이요. 네모끼리만 읽어볼게. 잘 봐. 선배한테 말하는 것만 읽을게요.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랬어요. 사람 웃기는 방법 몇 가지 패턴 안다고 만화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 양반이 두꺼비 같은 누나를 부라리면서 말했어요.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까지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야, 사람 웃기는 거 몇 가지 방법 안다고 다 만화가 되는 거 아니야. 너 우리 회사에서 이제 아웃이야. 저 미역국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지금 선배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속으로는 뭐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더 비참해진 이유. 뭐야? 다른 데서 지금 까였지. 다른 데서 까인 거. 동그라미 부분 읽어볼게요. 속마음이야, 얘들아. 속마음. 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다른 신문사 문화부장을 생각했다. 차값을, 자기가 먼저 차 한잔 하자고 했는데, 차값을 앞질러 내버린 그 키가 딱달만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안하게 했지. 자기네 사장이 얼른 되져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뭐야? 우리 사장은 이런 데 투자 안 해. 이해됐지?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누가 무슨 말 했는지,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요 구분 되니 민서봐? 네. 요 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상 특징 하나 더. 하늘색 형광펜 부분 볼게요. 서술자가 아닌 누구의 목소리? 인물의 목소리. 얘들아, 인물이 직접 말하면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어떻게 돼? 가까워지죠. 당연히 서술자가 끼어있지 않으니까요. 자, 읽을게요. 자, 회색깔 읽겠습니다. 차나 한 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다. 아시겠습니까, 선배님?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그는 술 한 모금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의 징후다. 그건 좀 낙관적이죠,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차나 한 잔 때문에 그 하나의 인연이 끝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요즘에 껄끄러운 말을 할 때 차나 한 잔이라는 거 쓰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나 너무 부정적인데 그 덕분에 나중에 뭐 새로운 데 취직하게 되겠죠. 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낙관적이죠? 이건 되게 자조적인 느낌이지, 지금. 자, 차나 한 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니? 아시겠습니까?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 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특히 이 한국적인 미담. 옛날에는 이게 한국적인 미담이었지만 지금은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비정한 수단으로 변질된 거지, 차나 한 잔이.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그거라도 열심히 그리고 있어. 기다리면 또 뭐가 생기대. 이거 얘들아 비꼬는 거 아니고 진짜 찐 위로야, 얘들아. 오해하지 마. 김 선생이 술잔을 들이면서 말했다. 자, 먹지. 그는 자기 술잔을 잡아들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 끝에 엎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에 아톰 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싫다. 여기서 아톰 X군이 뭐냐면 그 어린이 신문, 아직 어린이 신문사에서는 잘렸어, 안 잘렸어? 안 잘렸지? 거기에 지금 아톰 X를 연재하고 있거든, 얘들아. 이해됐어요? 민주야, 너 여기까지 듣고 가. 딱 중간에 얘기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톰 X부터 들으면 돼. 알겠죠? 봅시다. 너 그 문제집 있지? 링. 그거 놓고 가. 거기다가 문제 더 껴줄게. 가. 아까 내가 그냥 오라 그랬잖아. 오는 게 급했어, 아까. 자, 볼게요. 아톰 X군, 차나 한잔 할까? 군과도 이별이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찰싹 때렸다. 골치가 쑤셨기 때문이다. 오,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의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험해지는 데서 다음 호에서 계속이었군. 미안하다, 아톰 X.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 호에 계속. 그는 다 그려진 아톰 X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운다. 미안하다, 아톰 X. 그렇게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난 이제 힘이 없다. 나와 헤어지게 되더라도 여보게 우주에 강대하고 그러면서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약간 술주정이 좀 더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 그들은 밤늦도록 그런 식으로 술집에 앉아 있었다. 김 선생이 부축에서 태워준 택시를 타고 그는 집으로 왔다. 택시 안에서 그는 술이 좀 깨어 있었다. 그 택시 탈 때 김 선생이 쥐어준 서류 봉투를 내릴 때 그대로 두고 내렸다. 또 술을 먹고 와서 미안하오. 그는 방문을 열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퍽 취하셨네요. 아내는 남편이 반가워 깡총거리듯 뛰어나왔다. 여기서 이제 읽기 전에 한마디 할게요. 선생님 봐봐. 이제부터 아내와 이제 집인데 얘네가 집이 되게 가난해. 그래서 방과 방이
다닥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야. 그래서 옆에서 하는 소리가, 옆집이죠. 옆집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려. 근데 보통 옆집이 어떤 곳이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좀 많이 패. 그리고 여자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 재봉틀 일을 해. 그러니까 막 그 소리들이 막 다 들려. 근데 거기서도 남편이 와이프를 패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뭐 돈 얘기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손이 오가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일들을 계속 겪어왔고 들어왔어. 하지만 이 부분은 어때요? 지금 사이가 굉장히 좋아. 알겠지? 가난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배 아프던 건 좀 어떠세요? 약을 먹었어. 약에 흉터가 있거든. 흉터요? 아, 어디요? 아, 어디겠어? 약이지. 이게 다 헛소리야, 얘들아. 알겠지? 술 취해서. 아이고, 정말 취하셨어요. 아내는 그를 이불 위로 눕혔다. 옆에서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야, 얘들아. 지금 이 사람이 입장에서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이 사람 술이 한창 취했지. 근데 이 사람 오늘 생계를 이어가던 것 중에 생계를 하나 잃지 않았어? 그런 와중에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늦게 무슨 소리가 들린 거야?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 거야. 그럼 지금 옆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생계 수단을 위해 밤늦도록 지금 여자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야? 아휴, 저 집도 이 와중에 치열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네.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뭔가?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떻게 보면 지금 가난한 집에 살고 있잖아. 와이프한테 좀 미안함도 있을 거야, 그치? 내가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서 이런 집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미안함도 있을 거야. 근데 와이프가 그걸 간파해. 그 말 있지? 아이고, 저 집 진짜 열심히도 일한다. 이렇게 재봉틀 소리가 나니까 저 집 진짜 열심히도 일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뭐 그래 봐. 근데 갑자기 재봉틀 소리 사이에서 방귀 소리가 나. 여자가 지금 재봉틀 하다가 방귀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벽이 허술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딱 농담을 해, 아내가. 아유, 그래봤자 보리밥 먹고 사는 걸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아, 저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부자 아니고 우리랑 같은 형편이잖아요. 괜찮아요, 여보. 이렇게 위로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요 구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자, 읽어볼게요, 얘들아. 아유, 취하셨어요. 근데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어지간히도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 그가 말했다. 아내는 자기의 손으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옆에서 방귀 소리가 둔하게 벽을 흔들며 들려왔다. 아유, 그래도 별 수 없이 보리밥만 먹고 사는데요, 뭐. 이렇게 남편 위로하는 말이다. 이게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척해도 돈 못 벌어요. 이렇게. 왜냐면 돈 많이 번다 그러면 남편이 자존심 상할 거 아니야. 그치?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아내가 낄낄거리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자, 여기서 얘들아, 라지 A 파트 중요합니다. 하늘 색깔로 한 부분은요, 다 인물이, 아까 전에 하늘 색깔이랑 똑같은 구간. 다 인물 본인의 목소리로 심리 보여주는 구간. 하늘 색깔 안 칠한 부분은 뭐예요? 전지적 서술자가 얘기하는 부분. 혼재되어서 서술된다, 얘들아. 알겠죠? 자, 봅니다. 아내가 낄낄거리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만두자, 아내야. 그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하하, 꽤 오랫동안 웃었나 보다. 아주머니가 지금 무한애가 있나 보다. 재봉틀 소리가 그쳐 있었다. 돌려요, 아주머니. 어서 재봉틀을 돌려요. 웃음소리가 잠꼬대였던 것처럼 할 수는 없었다고는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서 아까 낮에 버스칸에서 자기에게 자리를 내주던 영감을 생각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버스에서 얘가 계속 배가 아프니까 배를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영감님이 아니 왜 이렇게 배를 잡고 젊은 사람한테 근데 이게 왜 심리적 불안감이잖아 이게.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 사실 제가 오늘 맹장 수술을 해서 방구가 나와야 된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럼 너 여기 앉아라 하고 이렇게 양보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거 말하는 거야. 아까 낮에 버스칸에서 자기에게 자리를 내주던 영감을 생각했다. 아주머니 그건 건강한 증거입니다. 돌려요. 어서 돌려요. 아, 그 사이에 재봉틀이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방귀를 좀 끼었기로써니 하며 입술을 삐죽 내민 아주머니 얼굴이 보이는 듯하다. 그럼요, 아주머니. 방귀 좀 끼었기로써니 재봉틀 소리를 죽여야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돌려요. 어서 돌려요. 자, 그는, 그러니까 일해요. 어서 일해요. 이런 거죠. 그는 두 팔로 아내의 상반신을 껴안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문득 생각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생님 봐봐. 그 옆집에서 여기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옆집 남자가 와이프를 어떻게 했다 그랬지?
저렇게 열심히 재봉틀 돌리는 와이프를 때리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불안함이었거든, 얘들아. 근데 지금 자기도 일에서 어떻게 됐지? 도태되고 있지. 경제적으로 지금 불안해져 가고 있지. 그럼 자기도 여기서 경제적 상황이 더 나빠지면 저 옆집 남자처럼 와이프를 때리게 될까? 이런 불안감이 지금 휩싸이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자 앞으로 다가올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 이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고요. 이 당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불안한 마음이야. 이해됐니? 여기서 이 작품을 관통하는 단어가 불안합니다. 그런 수많은 날들이 무서워져서 그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 그리고 아내를 꽉 안았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작품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이 진짜 짧은 작품이라서 전반적인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라지 A는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아닌 거 다 체크해놨고요. 선생님이랑 하늘 색깔만 보시면 돼요. 이야기 속 인물, 그저 그의 내면과 이야기 밖의 서술자, 뭐야? 전지적 서술자죠. 가 구분되지 않고 설 때, 물론 선생님은 구분을 해놨지, 그치? 하지만 박스 쳐놓은 라지 A를 보면 혼재되어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아내는 그가 또다시 술을 먹고 기가한 사실에 불만 토로하는 장면 없었습니다. 나머지 다 맞기 때문에 풀이하지 않을게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부터 E까지. 얘들아, 선생님이 A부터 E까지 이거 맞는 거에 대해서 본문에다가 다 이거 그대로 필기 옮겨놨어요. 어차피 니네 필기 외우는 거 할 거니까요. 보시면 이해 다 됐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을게요. 근데 스몰 2만 답이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스몰 2가 어떤 부분인가요? 여자가 방귀 꼈을 때, 참 치열하게 일하는 척 한다, 그치? 했더니, 에휴, 그래도 보리밥 먹고 사는데요, 뭐. 이거, 남자가 말하는 뜻 이해한 거야, 못한 거야? 남자가 말하는 거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위로를 해주는 부분이었죠? 이해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는 거. 내용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4번. 1960년대 급속히 진행되는 산업화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진행되었다. 경제적 효용이 담보되지 않은 일들을 우선으로 밀려서 도태되거나 배제됐다. 이게 만화죠. 그래서 성실함만으로는요, 온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배가 아파. 그 심리가 이제 이게 표상된 거야. 자, 회색 갈게요. 인정과 배려로 맺어진 전통적인 인간관계는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현실에서 비정함으로 변질됐다. 그 행위가 바로 차나 한잔 합시다. 이런 거. 자, 노란색, 사람들은 전통적 인간과의 결별을 통해서 새로운 현대적 인간성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도태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갖게 되었고 차나 한자는 이와 같은 당대인들의 불안 심리를 아주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리을이 뭐야? 리을 어디 있나요? 아톰X다. 아톰X 갈게요. 아톰X는 사회에서 도태된 그가 더 이상 그릴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치? 뭐야, 나는 순수함을 추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가다가는 너까지 못 그리게 될 것 같아. 이런 거거든. 왜냐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아톰X를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려 놓고 다음 화를 못 그리면 자, 계속 할게요. 더 이상 그릴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인간관계 결별 등의 당대인들이 지향하고 있다고? 당대인들이 이게 지향하고 있는 걸까? 아니겠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차나 한자는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내용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아까 그 문화부장 2명 나온 거 있지? 그 부분 어렵다. 알겠죠? 그 부분 잘 구분 지으시고 학교 수업도 잘 체크해 오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끊어주세요.